최근 갤럭시 FE 시리즈인 갤럭시 S23 FE, 탭 S9 FE, 버즈 FE가 해외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예전에 설명드린 S23 FE를 제외한 나머지 FE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E 시리즈는 펜 에디션의 약자로 플래그십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원가 절감하여 가격을 낮춘 모델인데요. 따라서 전체적인 사용감은 S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될 갤럭시 탭 S9 FE와 버즈 FE, 그리고 추후에 출시 예정인 스마트 태그 2까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폰 아레나와 샘 모바일 등 여러 전문 매체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탭 S9 FE를 살펴보죠. 먼저 화면 크기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9 FE는 탭 S9 FE와 탭 S9 FE 플러스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탭 S9 FE는 10.9인치이고 탭 S9 FE 플러스는 12.4인치입니다. 이 조합은 마치 탭 S9과 탭 S9 플러스와 같은 크기인 것이죠. 대신 탭 S9 FE는 탭 S9과 화면 크기는 같지만 탭 S9 시리즈에 탑재된 OLED 화면이 아닌 LCD 화면이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OLED나 LCD 등의 화면의 종류보다 화면의 크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FE 시리즈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존의 탭 S9 시리즈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탭 S9 FE라는 좋은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이번엔 90Hz 화면 주사율을 알아보죠. 화면 주사율이란 1초당 보여주는 화면의 개수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부드럽게 화면이 재생됩니다. 일반적인 태블릿은 1초에 60번의 화면을 재생하는 60Hz의 화면 주사율인데요. 이번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는 모두 90Hz의 화면 주사율을 탑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탭 S9 FE는 전작 탭 S7 FE의 60Hz 화면 주사율보다 좀 더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탭 S9 시리즈의 120Hz 화면 주사율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90Hz 화면 주사율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수 있는 수치이니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밝기와 비전 부스터입니다. 이전 짝인 갤럭시 탭 S7 FE는 최대 밝기가 400니트였으나 이번 탭 S9 FE는 실외에서 최대 720니트까지 밝기가 밝아졌습니다. 이 밝기를 의미하는 니트는 1니트당 촛불 하나가 비추는 빛의 양을 뜻하는데요. 이런 밝기가 중요한 이유는 야외에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태블릿의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밝기의 수치가 높을수록 햇빛이 내려쬐는 야외에서도 태블릿의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탭 S9 FE는 시리즈 최초로 비전 부스터가 탑재되었는데요. 비전 부스터란 빛이 강렬히 내려쬐는 곳에서 화면의 색상과 색 대비가 왜곡되는 것을 AI를 통해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탭 S9 FE는 최대 밝기를 올려 시인성을 개선하고 비전 부스터를 통해 밝은 곳에서의 색상과 색 대비를 안정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칩셋을 살펴보죠. 이번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는 엑시노스 1380 칩셋을 탑재했는데요. 이 칩셋의 성능은 스마트폰으로 치면 갤럭시 S20과 비슷합니다. 물론 스냅드래곤의 최신 칩셋을 탑재한 탭 S9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나 사실 고사양의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유튜브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성능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탭 S9 FE는 화면이 크고 적당한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알맞는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램과 저장 용량을 알아보죠. 램 용량이 많을수록 여러가지 앱을 실행해도 리프레시, 즉 다시 실행되지 않고 앱을 실행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번 갤럭시 탭 S9 FE는 6GB의 램 용량은 128GB의 저장 용량이고 8GB의 램 용량은 256GB의 저장 용량으로 출시됩니다. 또한 탭 S9 FE 플러스는 8GB의 램 용량은 128GB의 저장 용량이고 12GB의 램 용량은 256GB의 저장 용량 버전으로 출시되는데요. 사실 최근 출시된 S23이나 S23 플러스도 8GB의 램 용량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탭 S9 FE 역시 8GB의 램 용량 버전만 구매하셔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펜과 카메라입니다.
이번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는 모두 S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작 탭 S9 FE보다 발전한 점은 탭 S9 시리즈처럼 펜을 태블릿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탭 S9 FE의 S펜은 전작처럼 블루투스 기능은 탑재하지 않아 에어 액션 기능을 쓸 수는 없는데요. 한마디로 탭 S9 FE는 S펜을 태블릿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보관 기능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탭 S9 FE는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만 탑재되었고 탭 S9 FE 플러스는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지난 탭 S7 FE보다 개선된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작보다 화소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화소수만큼 중요한 이미지 처리 능력은 탭 S9 시리즈가 탭 S9 FE보다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태블릿에서는 카메라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탭 S9 FE의 카메라 성능이 탭 S9 시리즈보다 조금 떨어져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외장 메모리와 방수 기능 지원입니다. 이번 갤럭시 탭 S9 FE는 최대 1TB까지의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조금 모자란 저장 용량을 선택하시더라도 외장 메모리를 추가하여 더 저렴하게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탭 S9 시리즈에 최초로 지원되었던 IP68의 방수 방진이 이번 탭 S9 FE 시리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이 IP68의 방수 방진이란 먼지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방수는 1.5m의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간 보호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IP68의 방수 기능은 태블릿의 본체뿐만 아니라 S펜에도 적용되어 태블릿과 S펜을 욕조나 수영장 같은 물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데 최근 출시된 탭 S9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방수 방진을 탭 S9 FE에 금 나누기 없이 적용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엔 배터리와 충전 속도입니다. 갤럭시 탭 S9 FE의 배터리 용량은 8000mAh로 탭 S9보다 배터리 용량이 400mAh 더 적지만 태블릿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배터리 용량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반면 탭 S9 FE 플러스의 배터리 용량은 1090mAh로 탭 S9 플러스의 배터리 용량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탭 S9 FE 시리즈는 탭 S9 시리즈와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작거나 비슷하지만 대신 충전 속도는 탭 S9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최대 45W까지 지원하여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탭 S9 FE의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쉽지만 충전 속도가 같으니 탭 S9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사용 경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가격을 알아보죠. 갤럭시 탭 S9 FE는 6GB의 램 용량과 128GB의 저장 용량 모델 기준 유럽 출고가는 529유로, 즉 75만 5천원인데요. 또한 탭 S9 FE 플러스는 8GB의 램 용량과 128GB의 저장 용량 기준 699유로, 약 100만원으로 기존 탭 S9 시리즈에 비해 대략 20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또한 탭 S9 FE는 화면 크기와 펜 사용 경험이 탭 S9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탭 S9의 특징인 좀 더 나은 칩셋 성능과 OLED 화면 같은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탭 S9 FE 시리즈의 저렴한 가격이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버즈 FE입니다. 앞선 기기들과 달리 버즈 시리즈는 FE 제품이 처음 출시되는 건데요. 기존 시리즈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이번 갤럭시 버즈 FE의 이어폰 디자인은 이전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디자인은 가로로 길었던 버즈 플러스와는 달리 최근 출시되는 버즈 시리즈와 동일한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출시된 버즈 시리즈의 케이스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어폰의 드라이버 크기입니다. 드라이버란 이어폰 안에 작은 진동판을 말합니다. 이 진동판의 크기가 클수록 보다 좋은 음질을 들려주는데요. 이번 갤럭시 버즈 FE는 AKG가 튜닝한 12mm 크기의 드라이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반면 갤럭시 버즈 2는 2회2의 6mm의 드라이버인데요. 즉 버즈 FE는 12mm의 싱글 드라이버고 버즈 2의 드라이버는 6mm의 우퍼와 트위터가 두 개로 나누어진 듀얼 드라이버입니다. 버즈 FE가 아무리 저가형이라지만 드라이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버즈 2보다 모자라지 않는 음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독일 IT 매체인 윈피처 역시
버즈 FE는 저음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버즈 FE는 저렴하지만 음질도 괜찮은 무선 이어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외부의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어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런 기능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요. 에어팟의 경우 에어팟 프로 시리즈 같은 3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이어폰에만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버즈 FE는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 시리즈보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버즈 FE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엔 버즈 FE의 소음 제거 기술을 알아보죠. 갤럭시 버즈 FE는 외부 마이크 2개, 내부 마이크 1개를 이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소음을 모두 감지하는데요. 이 3개의 마이크와 AI 기술을 이용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에 응용됩니다. 예를 들어 버즈 FE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통화 시에 사용자의 음성을 추출하여 상대편에게 잘 들리게 하는 빔포밍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시에 사용자의 음성에서 AI로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DNN 솔루션도 탑재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버즈 프로 1에서도 탑재되지 않았던 신기능으로 버즈 FE가 마냥 저렴하기만 한 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면 버즈 FE는 3개의 마이크와 AI 기술을 이용해 보다 깨끗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즈 FE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탑재되었는데요. 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란 이어폰으로 귀가 막혀 외부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때 버즈 FE에 탑재된 2개의 외부 마이크를 이용해 외부 소리를 수음하여 마치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능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하거나 길거리에서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걷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버즈 FE의 사용 시간을 알아보죠. 갤럭시 버즈 FE는 이어폰만으로 최대 8.5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케이스에 포함된 배터리까지 합하면 최대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해도 이어폰만으로 최대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케이스 충전까지 포함하면 최대 21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버즈 시리즈 중 가장 고급형인 버즈 2 프로와 버즈 FE의 사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 버즈 FE가 버즈 2 프로에 비해 최대 3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가장 저렴한 버즈 FE가 가장 비싼 버즈 2 프로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버즈 FE의 가격과 출시일을 알아보죠. 버즈 FE의 국내 출시 가격은 11만 9천 원으로 이는 현재 버즈 2의 14만 9천 원보다도 3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버즈 FE는 버즈 2와 비슷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있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버즈 FE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는 것인데요. 아쉽지만 원래 유선 충전만 했던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즈 FE의 국내 출시일은 10월 18일로 곧 삼성 매장에서도 직접 실물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태그 2입니다. 먼저 쓰임새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태그 2의 용도는 키링처럼 소지품에 달고 다니다 만약 이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스마트 태그에 소리를 발생시켜서 소지품의 위치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키 또는 반려동물에 착용시켜 잘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 태그의 위치는 단순히 소리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지도에도 표시되어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먼 거리는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UWB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블루투스만 탑재된 스마트 태그와 블루투스와 UWB가 모두 탑재된 스마트 태그 플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마트 태그 2에서는 블루투스와 UWB가 모두 탑재된 단일 모델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스마트 태그는 마름모 모양이었으나 이번 스마트 태그 2는 세로형으로 길쭉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버전에서는 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작았으나 이번 태그 2에선 구멍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로써 이 거대한 구멍을 통해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그2는 마름모에 각진 부분이 없어져 디자인도 더욱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태그2는 구멍도 커져 실용성이 개선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더욱 깔끔하게 변경된 것이죠. 이번엔 블루투스와 사용시간입니다. 스마트 태그2는 블루투스와 UWB라는 기술을 이용해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는데요. 기존 스마트 태그1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했지만 이번 스마트 태그2는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하여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하고도 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태그1은 최대 300일, 태그 플러스는 최대 1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태그2는 일반 모드에서 약 500일, 절전 모드에서는 약 700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태그1에 비하면 태그2의 사용시간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분실 모드입니다. 이번 스마트 태그2는 NFC를 이용한 분실 모드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분실 모드란 스마트 태그2를 잃어버렸을 때 분실한 태그2를 습득한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NFC에 태그하면 원래 태그2 사용자가 입력해놓은 연락처를 습득자가 볼 수 있어 태그2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태그2를 잃어버린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태그2를 습득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분실물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 것이죠. 이번엔 IP67의 방수방진과 가격입니다. 이전 짝은 IP52의 방수방진을 지원했지만 이번 스마트 태그2는 그 능력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IP67의 방수방진을 지원합니다. 이 IP67의 방수 등급은 먼지로부터 완벽히 보호되고 물은 유속이 세지 않는 곳에서 최대 1m의 깊이에서 30분 동안 보호가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태그2는 거의 없다시피 했던 방수 기능이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태그2는 IP67의 방수 방진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1세대 제품의 가격은 태그 플러스 기준 39,600원이었으나 스마트 태그 2세대는 36,300원으로 1세대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태그2는 전작보다 기능은 훨씬 좋아졌으나 가격은 더욱 저렴해진 것이죠. 지금까지 탭 S9 FE와 버즈 FE 그리고 스마트 태그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FE 시리즈는 갤럭시 S 시리즈를 시작으로 갤럭시 탭 S 그리고 버즈 시리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FE 시리즈는 그동안 S 시리즈는 좋지만 자신에겐 좀 과한 스펙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인데요. 삼성은 이에 따라 저가형의 스마트폰처럼 너무 뒤처진 스펙이 아니라 스펙은 플래그십에 가깝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마치 애플의 SE 시리즈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이 FE 시리즈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FE 시리즈가 추후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폴드 또는 플립 시리즈에도 적용될 것인지 FE 시리즈의 다음 행보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저 또한 FE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새로운 FE 시리즈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